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일 26년도 하반기 첫날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실 것을 감스님들께 조언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여기서는 8가지를 갖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먼저 입지, 공급, 가격, 미래가치, 수요, 그 다음에 금리정책, 세금, 리스크관리, 장기보유 관점까지 8가지를 갖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흐름을 읽는 투자가 결국 이긴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투자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투자도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입지를 논할 때 고양시가 입지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분명히 고양시도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입지가 너무너무 좋다. 아직까지 이 입지를 갖다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특히 창천벨트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랩에서 6월 25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동탄이 5주 연속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7월 달에 토호제로 묶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어제 토호제 추가 지정 속보가 떴어요. 그래서 6월 30일부로 해가지고 이제 7월 1일부로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7월 5일부터는 토호제가 추가 지정이 되는데 구리와 용인, 기흥, 화성, 동탄 이 세 곳이 묶였는데 제가 문득 다산 신도시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지 묶이고 싶었는데 안 묶여서 또 묶여야 되는데 라는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제 토호제 추가 지정을 보면서 아직까지 이제 토호제가 지정되지 않은 곳 중에서 이제 수원시에 있는 만안구, 안양에 있는 만안구, 그 다음에 수원시의 권선구, 그 다음에 군포, 그리고 이제 감사스마일이 또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가 반사 이익을 갖다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올 하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 덕양구 특히 창릉 3기 신도시 주변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오늘 감사스마일이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가 물론 이 토호제 추가 지정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어제 창릉 S3과 S4 블럭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는데 상당히 분양가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관련해서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를 보는 지금 위치, 그러니까 어제부로 해서 동탄과 기흥, 구리가 추가 지정되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 때 2018년쯤 지금 현재를 왔다고 보면 되고 참고로 2017년에서 2018년은 상승장 초입이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이때를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지금 감스님들 중에서 만약에 과거 규제 지역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애우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18년도에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수원 8달 수지가 묶였고 20년 2월 달에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이 묶였는데 그 다음 20년 6월에 인천과 고양, 군포, 부천, 안산이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김포, 파주가 묶였고 그 다음 연도에 동두천이 묶였는데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갭매우기가 더 확산될 거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흘려보내지 마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갖다가 잡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믿는 분들보다 문재인 시즌2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집값의 상승을 갖다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들을 더욱더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이제 이때 당시에는 토호제는 없었지만 지금은 토호제라는 강력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지금 토호제로 묶여져 있지 않은 지역들이 아마 이제 또 올 하반기부터는
뜨거워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각자가 잘 대비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일요일날 앵봉산을 가면서 일단 뭐 서울에 있는 북한산 파노라마만 사람들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앵봉산을 가는 길에 창릉 신도시와 그 다음에 도래올 마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창천 벨트에 있는 이 멋진 자연환경을 갖다가 감사 스마일이 오늘 또 이야기 드리는데, 오늘 본론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창릉 S3과 S4 블록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어제 분양가를 보고 정말 많이 열통이 터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가지고 감사 스마일 생각을 갖다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임대 신도시 창릉의 배신 38,000세대 중에 민간 분양 꼴랑 이만큼 기다리다 통곡합니다.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갖다 시청하시면 더 좋을 거고, 오늘 하는 이야기랑 어제 했던 이야기랑 같이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지도를 갖다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3기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진짜 평지에 있으면서 서울과 가장 물리적 거리도 가깝고, 그리고 3대 업무지구를 갖다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신도시가 창릉 신도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배후에 상암과 마곡, 인천공항, 김포공항도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또 개발되면 용산의 또 배후 도시가 또 창릉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위례 신도시만큼의 파급력이 클 거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도 어떻게 보면 군부대를 갖다가 해체시키고 군부대를 이전시키면서 탄생됐다는 그런 도시고, 창릉 신도시도 34단을 갖다가 해체하면서 이렇게 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다 보니까 각자가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나름대로 어제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년에는 분양가가 더 폭등할 거고요. 지금 만약에 S3과 S4 블럭의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서 속 터지시겠지만, 제 결론은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꼭 본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분양가보다 더 큰 이슈가 뭐냐면 내년에 온전한 공공분양은 더 귀해질 겁니다. 그리고 창릉의 공공분양은 이제 9억이 되고 민간 분양은 10억이 넘어갈 듯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땅집고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작년 12월 28일 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 스마일이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많은 높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알만한 사람들과 고양시에서 뭐 서북부에 이제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제 방송을 더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창릉 신도시 때문에 제 방송을 갖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시청을 하게 될 거고, 또 땅집고의 또 영향으로 인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창릉 신도시와 고양시 덕양구에 대해서 관심을 올 하반기부터 더 많이 가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리고 올 초에 제가 창릉 S1도 포기하지 말고, 창릉 S1이 S4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 있을 때 분양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창릉 S4 블럭과 S3 블럭을 갖다가 본청약을 갖다가 만약에 사전청약에 당첨되시지 않고 본청약에 조금 커트라인에 조금 못 미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창릉 신도시 주변에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매수해야 되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올 하반기에 이제 고양시 덕양구부터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이제 구리 다음으로 이제 고양시 덕양구가 가장 가까이 맞붙어 있는데, 이제 뜨거운 분위기가 넘어올 거고, 만약에 이 뜨거운 분위기가 만약에 넘어온다고 하면 덕양구가 내년 초에는 아마 조정지역이나 토호제로 묶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고양시 특히 덕양구에 있는 창천벨트, 삼성호능 지축 향동, 물론 덕은은 이미 이제 넘사벽이에요. 10억 이하의 매물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또 다른 또 시장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직까지 삼성호능 지축 향동은 전고점 아직 돌파 전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6억대에서 9억대, 막 5억대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5억대는 지금 잘 찾아봐야지 잘 없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만약에 창천벨트까지 안 된다고 하면 화정과 행신, 원당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38,000세대 중에 민간 분양이 진짜 6,5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 진짜 그걸 기다리려고 10년을 갖다가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네, 여러 개 맞춰가지고 내 집 장만을 꼭 하시고 마음 편한 상태에서 기다리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어제 또리의 하루님께서 분양가는 오늘이 제일 쌉니다 라는 이 댓글이 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제가 한 4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통해서 진짜로 내 집 마련 포함해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갖다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거래가 먼저 얼어붙을 것이다.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거래가 먼저 얼어붙을 것이고요. 규제지역 안에서는 상급지와 신축만 버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 수요는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양시의 시간, 특히 덕양구라든지 일산 동구 서구, 그다음에 문정신도시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올 하반기부터 이제 펼쳐질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동탄, 기흥, 구리 가격 급락보다 거래 절벽이 일어날 것이고요. 동탄은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22억 원 가격은 아마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동탄의 입지는 살아남아도 동탄의 모든 가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이라도 동탄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묶였기 때문에 실거주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실거주를 갖다 생각하신 분들은 들어가도 되지만 이제 갭 투자라든지 투자는 힘들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흥은 단지별로 차별화가 가장 심해질 지역인데 이거는 기흥을 갖다 아시는 빠쇼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고 플랫폼 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용인 구성역 그 다음에 기흥역 주변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기흥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역세권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차별화가 또 심해질 그런 곳이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구리는 서울 대체제 역할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서울도 이미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이 규제돼서 구리로 간다는 규제 회피 수요는 약해진다. 그래서 구리 역시 신축과 역세권은 버티고 가격이 서울 동부권과 지나치게 가까워진 단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일부 수요는 이제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별내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산과 별내가 풍선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서 동탄과 기흥, 구리 주변에 이제 풍선 효과를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동탄, 기흥, 구리 말고 이제 덕양구라든지 그다음에 부천이라든지 군포라든지 그다음에 수원, 그다음에 안양, 만안구라든지 수원, 권성구까지 이렇게 풍선 효과로 이제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매매는 쉽고 전월세는 올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올 하반기에 전세나 월세 만기되신 분들은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대책은 급등 속도를 꺾는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상승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은 아니고 물론 7월 달에 여러 가지의 이제 대책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7월 달에 만약에 대책이 영 시원치 않은 다 그냥 그럴 만한 대책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시장을 잠재우기는 더욱더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제 S3하고 S4블록 모집 공고를 갖다가 촘촘히 지금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S3하고 S4블록은 제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아침 방송 시간에 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분양가 관련해가지고만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진짜 이게 이제 59타입에 6억 2천, 74타입에 7억 6천, 84타입에 8억 6천입니다. 이게 옵션비라든지 확장비를 제외한 겁니다. 저 또한 이제 6억이 넘어갈 거다. 59타입으로 84타입은 8억이 넘어갈 거라고 이제 제가 전망을 했는데 S1에서 이제 보기 좋게 빗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S1보다는 비싸게 분양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비싸게 지금 분양가가 나왔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분양가가 후덜덜하나 주변 시세로 분양가가 지금 나온 듯 하고 향동지구는 은평구 붙어 있어도 9억 정도 하는데 어찌 S4 분양가가 이렇게도 비싼지 이해가 안 간다. 이젠 LH가 민간 분양과 차이가 없이 분양하나 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 방송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민간 분양은 평당 3천만 원이 넘어갈 거고요. 이제 고양시의 공공 분양이 이제 8억 6천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물론 온전한 공공 분양을 기다리신 분들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1개 내지 2개 필지 정도밖에 안 나올 거고 거의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이 공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S3과 S4블럭 모델하우스 주택전시관을 갖다가 지금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S3하고 S4블럭을 갖다 영상에 좀 담으려고 했더니
S3은 2020 나눔형이다 보니까 S3은 뭐 담을 필요가 없고 S4 블록 중에서 74 A 타입이 이제 지금 전시관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물론 실제로 이제 사전 청약 당첨자분들은 보니까 7월 10일부터 모델하우스 주택 전시관을 볼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창릉 신도시의 분양가가 싸게 나올 거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빨리 머릿속에 지우시고, 지금이라도 이제 만약에 창릉 신도시를 갖다가 들어갈 그러니까 당첨될 확률이 적으신 분들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창릉 신도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변에 갖다가 지금 보아야 될 때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님께서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또 남겨주셨는데, 2달 전 나왔던 S1의 분양가를 보고 이건 좀 심상치 않다 생각했지만 이번 S3과 S4는 더더욱 예상밖이다. 먼저 S3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S3의 가장 큰 그때 당시에 메리트는 대출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금리도 저렴하게, 그 다음에 대출 금액도 제가 그때 기억으로 5억까지 해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낮춰졌고, S4도 지금 분양가가 오르는 건 당연했지만 생각한 정도보다 오름폭이 커도 너무 크게 지금 됐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 플러스 옵션비 확장비까지 계산하고 무이자 중도금 이제 유이자까지 따져보니까 뭐 9억 중반까지도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창릉 신도시의 이제 민간 분양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평당 3천만 원, 즉 다시 말해서 10억 이상 훌쩍 넘어갈 거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리니까, 제가 작년에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 올 초에 이야기했던 내용, 그 다음에 지금도 이야기했던 내용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종잣돈이 없고 창릉 신도시에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도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나눔형조차도 싸게 나올 가능성이 적을 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서도 올라왔듯이 민간 담지였던 입지가 뛰어난 비언블럭이, 제가 이거 땅집보에 또 인터뷰도 했잖아요. 전체 임대블럭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나올 단지들 나눔형이라든지 지분 영립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S3블럭이라든지 S4블럭을 갖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포기하는 거는 참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특히 S3하고 S4블럭은 1000세대 이상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대단지다 보니까 앞으로 창릉의 공공분양도 1000세대 이상 들어가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이번에 앞으로 나올 단지 중에 가장 저렴한 그리고 확실한 일반형의 역세권 초품화인 걸 생각하시고 본인의 점수와 통장 금액을 잘 생각하셔서 안전하게 당첨되는 것을 응원합니다. 장담하건대 오늘 고분양가 논란인 S4가 앞으로 나올 일반형 중에는 월등히 가장 저렴한 단지일 거라는 이 사실이 진짜 팩트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임대 신도시 창릉 관련해가지고 이거 상당히 또 괜찮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살펴드리는데, 고양시 전역을 통틀어 가지고 이른바 국평 기준으로 매매가 10억 원의 벽을 넘어선 동네는 사실 손에 꼽힙니다. 킨텍스 주변이라든지 일부 신축단지, 뭐 지축, 덕은, 도래울, 서울 접경지의 몇몇 대장주 아파트만 이 3호만 10억 클럽의 문턱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감사스마일이 올 하반기에 이제 고양시 덕양구 포함해가지고 일산 동구 서구에 조금 인지도가 있는 아파트들은 진짜로 84 기준으로 10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정말 높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양시 덕양구를 잘 모르세요. 지방에서도 잘 모르지만 서울 은평구하고 마포구를 맞닿은 압도적인 입지예요. 그리고 창릉청을 중심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 결정적으로 강남과 도심을 잇는 이 GTX A 노선이라는 초강력 교통 혁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금 이 창릉 신도시의 분양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릉 신도시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제가 지금 6시 15분에 지금 이 방송을 갖다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침 시간에도 지금 창릉 S4블럭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고, 보니까 옆에 S3블럭 같은 경우도 지금 48명이 보고 있는데 지금 120명이나 지금 보고 있고, 창릉 S4블럭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고양 은평선 도래울역이 들어오면 초역세권이고, 그리고 창릉 중심 상업지구를 갖다가 걸어서 다닐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지하철 한정거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편으로 해가지고 초중고가 지금 다 들어오기 때문에 명시상부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신도시에 몇 안 되는 정말 좋은 입지다. 만약에 B1이 민간 분양으로 그대로 계획대로 분양을 했다라고 하면 B1을 갖다가 기다리셨겠지만 B1이 이제 통합 공공임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S4블럭과 S3블럭도 나쁘지 않고, 특히 S3과 S4블럭은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지금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84 기준으로 지금 6억, 7억, 8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10억이 넘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곳입니다. 다만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만 고양시를 갖다가 더욱더 낮게 평가를 하는데, 지방광역시라든지 감사스마일 고향인 순천도 84 기준으로 5억대, 6억대 아파트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많이 눌려져 있다 보니까 창릉 신도시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창릉 신도시의 공공이라든지 민간 분양을 갖다가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덕양구의 아파트들이 그동안에 많이 눌려져 있었다고 하면, 진짜로 어제 입주자 모집 공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분위기는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고 올 초에도 이야기 드렸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받지 않을 때 그 집을 갖다가 매수하는 게 진정한 용기이고, 그리고 부동산은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인사이트가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전청약 4년을 기다렸던 게 예를 들어서 숲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 S4블럭이 만약에 입주할 때 2029년이나 2030년 정도에 입주하게 될 때 가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안전마진 3억에서 조금 높게 본다고 하면 5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고,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 창릉 신도시를 갖다가 많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감사스마일이 여기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실제로 또 부동산을 여기서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야기 드리면, 제가 여타 많은 신도시를 또 다녀봤고, 동탄이라든지 광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산이라든지 김포 한강이라든지 많은 신도시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안타까운 거는 일자리만 지금 근처에 없다라는 건데, 상암과 마곡도 20분대로 충분히 다닐 수가 있는 곳이 창릉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의 S4블럭과 S3블럭 분양가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특히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진짜로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계약금만 준비되어 있으시면 무조건 고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제 이야기대로 안 하시면, 제가 작년에도 창릉 천막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올 초에도 지금 작년에 또 장항지구 장항 S1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었고, 또 올해 또 S1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 안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제 이야기대로 하시면 후회 없을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별도로 S3하고 S4블럭은 제가 아예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방송을 갖다 준비를 해볼 계획이고, 많은 분들이 S3과 S4블럭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짜 목 빠지게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분양가가 싸게 나오기를 갖다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람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스마일은 S3과 S4블럭의 그런 미래 가치는 정말 높을 것이기 때문에 꼭 본청약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이 본청약을 갖다 포기하시잖아요,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이.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통장 금액이 높은 사람들이 땡큐하고 좋아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작년에 또 대주 1구역 메디알레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메디알레는 이제 10월 말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 아마 국평 기준으로 해서 메디알레는 20억이 넘어갈 거라는 말씀 드렸고, 그때 당시에 이제 13억이 비싸다고 이제 미분양이 났는데, 그때도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습니까?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만약에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조만간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서 17년, 18년 동안 있으면서 항상 분양가 나올 때마다 싸다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행동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전세 월세 살아야 되는데, 전세 월세도 지금 없다 보니까 이제 밀려서
이제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보루로 해서 고양시 덕양구가 이제 서울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제 창릉 S3과 S4 블럭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의 전환이 있으면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생각의 전환이 없으신 분들일지라도 이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감사 스마일 이야기에 공감하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땅집고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진짜 현실이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 제가 임대 신도시 창릉의 배신, 마냥 창릉 신도시만 기다리지 말라라고 했던 이 이야기를 갖다가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도 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7월 1일 오늘 하반기 시작했던 오늘 아침에 좀 다소 무겁게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현실이고 이게 팩트라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이제 구평 기준으로 해서 10억 이하로 내 집장만 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시간이 빨리 왔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